오늘 한 부부의 사주를 들고 와봤는데 네. 이 부부의 타고난 자식복 여쭤보겠습니다. 네. 남자분 성함은 네. 김태현, 김태현 81년 81년 2월 15일. 2월 15일 여자분은 박은영, 박은영 80년 1월 6일. 1월 6일 81년생이면 신유생. 일단은 이 두 사람이 있잖아. 남자는 자손궁이 약하지가 않아. 여자는 자손궁이 약해. 타고나기를 자궁이 옛날에는 자궁이 약하다, 자궁이 차갑다, 아이 집이 약하다, 아이 집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들었을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이 나가. 그래서 이 박은영 이 사람은 자식에 대한 궁이 약해. 그리고 원래 건강하다 할지라도 냉한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생긴다 하더라도 흐르기가 쉽다, 이렇게 커나가기보다 흐르기가 쉽다, 이거는 유산이 되기 쉽다라는 얘기죠. 아, 네네. 그리고 김태현 이 사람은 둘 다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부부의 합도 들고 서로 간에 궁합은 좋다. 궁합은 좋고 합은 잘 들었어요. 근데 자식궁이 약해.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아무리 내가 씨앗이 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씨앗이 좋아도 밭이 자갈밭이면 새싹이 피기가 힘들잖아. 네. 그러니까 이 박은영 이 여자가 자식궁이 약해.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조금 많이 힘이 들고 지쳤을 거야. 네네. 그리고 을사년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운기가 괜찮아요. 운기는 괜찮은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먹는다 그런다면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부분이든 우리 가정에 대한 부분이든 자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자식에 대한 어떤 부분이 됐던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되고 그 운기는 들어는 왔어. 근데 그 운기 속에 뭔가 자기네들이 운기는 들었지만 뭔가 누구 하나라도 그게 마주쳐주지가 않는다면 내년에는 그 운기가 또 약해. 그러면 어떤 부분에 포기를 할 수가 있어. 마음을 좀 내리고 비워놓을 수가 있단 얘기지. 근데 솔직히 경신생이면은 46이고 네. 저 신유생이 45살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지? 네네. 그러니까 자손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먹었잖아. 네네. 근데 올해는 그 운기는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식이 없어서 힘이 들었을 거야. 재작년에는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고생, 몸고생, 정신적인 고생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만약에 자식을 다시 내가 노력을 해서 가지려고 인공수정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인공수정해서 다시 노력을 한다고 치자면 이 사람들이 올해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성사가 될 수 있는 운기는 들어있어. 근데 내년에는 그 운기가 또 없다라는 거는 누구 하나라도 지침이 온다면 포기해서 지침이 온다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걸로 결론을 내린다면 내년에는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합은 좋다 그랬잖아. 네네. 옛말에 저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도 삼신할머니가 시기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옛말이긴 하지만 합은 좋아. 네네. 합도 들고 부부궁의 합은 들고 좋은데 여자가 너무 자손궁이 약해. 남자한테는 자손궁이 강해. 남자한테는 자손궁이 강하단 말이야. 그러면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땐 예를 들어서 부부지만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는 남자한테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자 때문이다 남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라는 걸 떠나서 서로 간에 뭐든지 잘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게 있거든. 합은 좋으나 누구 한 사람은 자손궁이 강하고 누구 한 사람은 자손궁이 약하다는 게 그게 안 맞는다는 게 좀 아쉽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방송명으로는 예. 김태현
박시은 부부 박시은, 이 두 분이 자녀가 네. 이제 친자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저기 있지 않나? 저거. 입양. 입양한, 맞아요. 저기, 뭐, 입양한 자식들은 뭐 옛날에는 뭐 양자도 드리고 했고 했으니까 그것도 자식이죠. 네. 근데 내 배 아파서 우리 핏줄이 없다라는 거지. 이세는 언제쯤 생길 것 같으세요, 선생님? 올해는 그 운기가 있어요. 올해는 운기가 있어. 근데 걱정스러운 게 내가 그랬잖아. 올해 박은영 씨한테 그 운기가 더 강해. 자식이 들어올 수 있는 운기가 강해.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실패를 봤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지쳤어. 그래서 손을 놓는다면 없다라는 거지. 아까 그 얘기가.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거의 하반기까지는 올해라고 보니까 내년 운세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50%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반기까지는 내가 끝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 올해 만약에 좀 임신하지 못하면 힘들 수가 있어. 아무리 의학을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두 사람이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자 이렇게 서로가 그냥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비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다행히 진태연 이 사람한테 그 운기가 강한 것보다 박시은 이 저기한테 자녀운이 더 강해. 올해는 다행히. 을사년에 올해는 그게 더 강하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둘이 부부 사이 참 좋잖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삼시할머니가 노했나? 시세 노한 게 아니라 시세마나 어째 그렇게 아이가 안 생기냐? 아니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겼다가 저기 됐지 않았나? 맞아요, 유산이 됐습니다. 아 얼마나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애기 가져서 좀 내 핏줄이라는 게 생겨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박시은 씨 때문만은 아닌데 박시은 씨가 자녀 궁이 약한 건 사실이야. 진태연 씨한테는 자손궁이 강해. 이렇게 좀 찍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께 궁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아예 밝히고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신지 씨 결혼 발표하고 나서 처음엔 굉장히 좀 축하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지만 나중 돼서는 조금 구설이 약간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좀 이 두 분의 좀 궁합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신지 씨의 본명과 생년월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지선이고 이지선? 본명이 신지 본명이 이지선이야? 맞아요. 81년 11월 18일생. 81년 잠깐만 신유생일 81년 11월 18일. 18일 남자분은 본명 박상문. 88년 8월 부진생 8월 30일. 아유, 일단은 신지 씨가 직감, 예감, 촉 이런 것도 빠른 사람이고 은근히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민은 하지만 은근히 까다로워.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뭔가 따진다 이런 것보다 나만의 어떤 주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거든. 어떤 기준이랄까? 사람과 사람을 두고의 기준을 떠나서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콩깍지만 씌어서 선택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지 씨가 일단은 잘 할 거라고 보여. 잘 한다라는 건 뭐냐면 지혜가 타고나기를 조금 있는 사람이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스스로가 참고 인내하고 뭔가 아우르면은 아우르고 뭐 밀어주면 밀어주고 땡겨주면 땡겨주고 어떤 이런 부분을 잘 할 거라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지 씨가 일단은 먼저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지금 7살 차이 나는 거잖아.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어. 근데 신지 씨가 문서운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이른감은 있다. 어떤 개인적인 운세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상문인가 뭔가 이 사람은 사실 누구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그래요?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신지 씨는 때로는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룰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좀 잘 지켜서 나가와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조금 달라. 어떤 굴곡이 많다. 감정선에서도 굴곡이 많고 누구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 주관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가 안 싸우고 사는 사람들은 없지만 나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신지 씨의 말을 어떤 서로 간의 조율이라면 부부는 뭐 서로 간의 조율을 존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부부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치격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둘이 어느 부부든 간에 고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점에서 2, 3년의 고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째 들어서서 고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째 들어서서 고비가 있고 이렇게 고비라는 게 있는데 이 문현이라는 박상문인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신지 씨하고 2년이 앞으로의 고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이 2년의 고비면 잘 흘러가면 서로 간에 잘 존중하고 서로 맞춰서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지 씨의 기운보다 문현이라는 이 사람의 기운으로 인해서 이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신지 씨에 대한 부분한테 좀 믿음이 가는 거는 좀 오래됐잖아. 우리 신지 씨가 인지도나 또 내 스스로가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공중파에서 일반 모든 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응원할 정도로 이 결혼을 축하를 할 텐데 그냥 단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이 사람을 두고 아깝다 안 아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신지 씨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 사람은 좀 굴곡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어. 내 삶에 대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굴곡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는 거니까. 또 신지 씨도 자기만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더 뚜렷한 사람이야.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 걱정이랄까 이런 게 좀 되네요. 둘이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주장, 조율. 모든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너는 너대로의 성격과 나는 나대로의 이 성격에서 서로 간에 맞춰줄 수 있는 게 어느 시점 되면 그냥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하면 그 신혼 때가 얼마 오래 못 가는 것처럼 그런 스파크가 오래 못 가잖아. 그것처럼 나를 어느 정도 흡수가 됐을 때 에너지가 호르몬이 이제 수치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본 모습에서 신지 씨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뭔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문현인가 이 박상문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참을 수 있을까 싶어. 왜냐면 문현인가 이 박상문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야. 한번 결정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렛츠고 해야 돼. 그게 사랑이든 일이든 어떤 무엇이든 무조건 그 성격이 급한 거를 렛츠고 해야 돼.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좀 잔잔하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맞춰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2년, 길면은 3년이지만 짧으면 2년에 대한 어떤 고비가 조금 된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응원하고 난 신지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요즘에 막 결혼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워낙 그래? 사람들이 막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많이 하니까. 아 그래? 나는 왜 그런 거 못 봤지? 이 분이 재혼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난 재혼인지를 몰랐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 무조건 직진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그 기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신지 씨가 그래도 신지 씨는 이게 뭐라 그러지? 어떤 인지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의 기운에서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 이 사람이 사람을 두고 아깝다 안 아깝다 하면 안 되지만 이 신지 씨가 아깝다고 이 사람을 두고 봤을 때는. 근데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